자, 이번 시간에는 몬스터 리깅이라고 해서 그때 한번 보셨겠지만 우리 원본 모델을 보면요. 자, 캐릭터를 이렇게 모델링을 보통 합니다. 3D Max 같은 툴을 이용을 해서 캐릭터를 모델링하고 텍스처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3D 캐릭터를 만드는데요. 그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움직이려면 그 3D 캐릭터 안에 그 3D 캐릭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뼈, 그러니까 본을 심어야 됩니다. 지금 보신 요 초록색 이것들이 다 뼈입니다. 뼈. 그러니까 이 뼈를 움직임으로써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 모델이, 그러니까 살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뼈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뼈를 만들어서 이 뼈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과정을 리깅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뼈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하실 거는요. 자, 이거는 일단 들어가고 지금 할 거는요. 몬스터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 몬스터를 프리팹으로 만들기 전에 여러 개를 생성해야 되니까 프리팹으로 만들어야겠죠. 프리팹으로 만들기 전에 최적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연결된 본들이 뼈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일단 이 모델을 만든 제작자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사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얘한테 쓸만한 게 요 손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쓸데없이 복잡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하나하나 다 움직이는 것이 연산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적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즉 필요한 것만 뽑아서 쓰는 형태로 최적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몬스터 원본 모델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닫고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복잡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몬스터 원본 모델로 가서 리그 탭에서 옵티마이저 게임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옵티마이즈 게임 오브젝트. 이제 이게 최적화 시키는 탭인데요. 자, 이거 이렇게 누르고, 자, 플러스를 눌러서 어떤 거를, 그러니까 이 많은 뼈들 중에서 어떤 걸 쓸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벨리, 에람, 엘보, 위스트랑 왼쪽 손목이랑 알리스트 오른쪽 손목만 쓰겠다, 나머지는 안 쓰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플라이 버튼 누르고요. 보시면은, 자, 아까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뼈가 거의 없어요.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쓰겠다는 겁니다. 훨씬 최적화된 거죠. 필요 없는 거 안 쓰고. 자, 그래서 이 최적화된 몬스터를 이제 프리팹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프리팹 여기 있죠? 자, 이 몬스터를 프리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프리팹으로 만들었고 하이라키 뷰에 있던 몬스터는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캐릭터를 프리팹으로 만들었고요. 이제는 얘네들을 생성시키겠습니다. 생성. 근데 어떻게 생성을 시킬 거냐면은 이 맵에 몇몇 지점을 만들어놔요. 뭐 대충 몇몇 지점을 만들어 놓고 그 지점에서 뭐 예를 들어 3초마다 랜덤하게 이 지점들 중에서 랜덤하게 3초마다 생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각각의 지점을 우리가 좀 세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중에서 랜덤이지만, 그리고 이런 적 생성이라던가 그런 좀 게임의 전반적인 흐름, 처리 과정을 담을 스크립트가 하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얘 이름을 스판 포인츠라고 짓고요. 뭐든지 만들면 위치는 000으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스판 포인트 자식 오브젝트 포인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식이죠. 빈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포인트 생성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대로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생성시킬 거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my gizmos를 붙여서 색깔을 뭐 자주색 하고 사이즈를 좀 크게 해볼까요? 0.5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포인트 지점이 이렇게 보이죠. 네, 기즈모를 붙였으니까 커스텀 기즈모를 붙였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적당하게 여기 군데군데 배치해 주세요. 예, 군데군데. 예, 뭐 여기도, 또 여기도, 예, 뭐 또 여기도, 예, 또 여기도, 예, 뭐 구석에도, 대략 10개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여기도 9개고요. 자, 이렇게 10개의 지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포인트가 10개죠. 이렇게 10개의 지점을 만들었고요. 이제 이 중에서 랜덤하게 한 지점에서 이 10개의 지점 중에서 한 군데가 랜덤하게 선정이 돼서 적을 생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관장할 스크립트가 필요한데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게임 컨트롤러라고 지어보죠. 게임 컨트롤러. 자, 근데 이 스크립트만으로는 의미가 없죠. 이 스크립트를 어딘가에 오브젝트에 붙여야만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도 이름을 게임 컨트롤러, 같은 이름으로, 꼭 같은 이름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뭐 저는 이게 더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자,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붙였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해보죠. 자, 스크립트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걸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3초 간격으로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그냥 3초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나중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변수로 만들겠습니다. 3초마다 생성되는 시간 간격 3초로 정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적 프리팹을 참조할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프리팹을 갖다가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적 생성 위치가 이렇게 10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건 트랜스폼 컴포넌트만 있으면 되니까요. 위치 값을 가지고 있는 이걸 배열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다 빌드 하시고요. 에디터로 돌아가서 게임 컨트롤 보면은 크레이트 타임스 몬스터 이렇게 있고, 포인트가 배열을 선언만 했지 초기화를 안 했기 때문에 사이즈 0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포인트랑 이 배열을 이렇게 뭐 10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해도 돼요.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도 되는데, 이게 지금 10개지만 예를 들어 100개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일일이 할 겁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그 방법은 안 쓰고 스크립트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로 가서요. 포인트에는 게임 오브젝트 find 함수를 써서 일단 스폰 포인트라는 오브젝트를 찾습니다. 스폰 포인트는 얘죠. 예, 얘랑 이름이 똑같아야겠죠. 찾은 다음에 걔가 갖고 있는 컴포넌트들을 찾는데 자식 컴포넌트, 그러니까 이 스판 포인트의 자식들 오브젝트에서 컴포넌트들을 가져오겠다 라고 할 때 쓰는 함수가 바로 요 getCom, 자동화 상했습니다. getComponents가 어딨죠? 컴포넌츠 인 children입니다. 컴포넌트들을 갖고 오겠다. 어디서? 자식으로부터. 트랜스폼 가져올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옵니다. 자, 처음 보는 메서드인데요. 스판 포인트의 자식 오브젝트들 안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가져올 건데, 어떤 컴포넌트들?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를 가져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포인트부터 포인트 9까지의 이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다 가져와서 여기 있는 배열에 넣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걸 빌드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게임 컨트롤러에 자동으로 포인트가 0부터 19번까지 들어갔고요. 본인 이 스판 포인트 본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1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먼트 0은 안 쓰고 엘리먼트 1부터 쓰면 되겠죠. 본인은 쓸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코루틴 한번 가보죠. 코루틴. 코루틴을 써가지고 이 적을 3초마다 생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갔어요. 일단 현재 게임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게임 오버 연습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루틴을 하나 만들게요. 3초마다 생성할 거니까. 크리에이트 몬스터라고 해서 하나 만들고요. 당연히 게임 오버가 아닌 상태에서만 들어야겠죠. 그리고 일드 리턴 뉴 웨이트 포 세컨즈 크리에이트 타임에 한 번씩 실행되라. 그러니까 3초 대기하고 크리에이트 타임만큼 대기했다가 또 밑에 거 실행하고 또 크리에이트 타임만큼 대기했다가 또 밑에 거 실행하고 그런 얘기겠죠. 자, 인덱스를 하나 만들고요. random.range 1부터 0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스판 포인트 아까 실행했을 때 0번은 안 쓰기로 했잖아요. 요거. 그래서 1번이 되겠어. 1번부터 포인트의 랭스는 11이었으니까 10까지 되겠죠? 1부터 10까지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서요. 이거를 생성해 줍니다. 프리팹으로요. 그 다음에 위치를 정해 줘야겠죠. 방금 만든 요 오브젝트의 위치를 어디서 이 포인트의 랜덤하게 결정된 인덱스를 이용해서 그 포지션의 위치를 시켜줍니다. 자, 빌드하고 에디터로 가세요. 이 몬스터 프리팹이 지금 보시면요, 몬스터 프리팹 어디 있습니까? 자, 몬스터 프리팹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네비메시 에이전트에 스탑 디스턴스가 0으로 되어 있네요. 요거 일단 2로 바꾸고요. 저는 왜 0으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 어딨냐? 알겠네요. 트레이스 디스턴스가 10입니다. 즉 10 유닛만큼 떨어져 있을 때 10 유닛 이하로만 위치가 있을 때 추적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요 끝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 끝에 있는 애들은 만약 플레이어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는 애들은 인지를 못해서 그냥 가만히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값을 좀 늘려가지고 어디서든지 바로 쫓아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50 이내면 다 쫓아와라,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등장을 안 하네요. 왜 그럴까? 아하, 이런 제일 중요한 걸 안 했네요. 자, 게임 컨트롤러 가서 여기 몬스터를 연결해 줘야 되죠. 예, 프리팹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안 나네. 신기하네요. 그래도 안 나오네요. 뭐를 빼먹었을까? 아하, 이런, 또 여러분들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코루틴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발동을 시켜줘야 되죠. 발동을 안 시켜줬으니 시작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수죠. 이제 나올까요?
자, 3초에 한 번씩 지금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3초에 한 번씩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오브젝트 풀링이란 걸 한번 볼 건데요. 이 오브젝트 풀링은 뭐냐면 다른 건 아니고 최적화 기법인데요. 뭐냐면은 이 코드에서 보셨던 이런 뭐 인스턴시에이트라든가 아니면 몬스터 가보면은 뭐가 있을까? 디스트로이라든가 이런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메서드는요, 생각보다 시간이나 자원, 컴퓨터 자원을 많이 소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적을 죽일 때마다 죽고 나면 계속 새로 생성을 시키잖아요. 적을 계속 생성을 시키잖아요. 근데 요거 자체가 꽤 많은 자원을 소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일단은 뭐 예를 들어 최대 10개까지만 만들어 놓고 10마리 만들어 놓고 근데 그 10마리 중에서 뭐 5마리가 죽었다. 그럼 죽었다는 것을 디스트로이 하지 않고 얘를 비활성화 시켜 놉니다. 비활성화 시켜 놨다가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활성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성 삭제 이런 게 아니라 활성화 비활성화 기법을 쓰면서 필요할 때마다 활성화 시켜서 쓰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인스탄시에이트나 디스토리를 안 쓰는 기법이죠. 자, 그럼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게임 컨트롤러 스크립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해서 리스트란 걸 쓸 건데요. 리스트를 쓰기 위해서는 요게 있어야 됩니다. 아마 모노디벨롭 같은 경우는 이게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노디벨롭을 현재 쓰고 있다면 이걸 붙여주시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고 있다면 이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보죠. 퍼블릭 리스트 게임 오브젝트 타입으로 만들 거고요. 몬스터 풀이라고 한다면은 모아놓은 걸 말하는 거죠. 보통 모아놓은 거. 게임 오브젝트. 자, 리스트를 만들었고 일종의 배열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일단은 최대 10마리까지만 등장하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마리까지만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스타트로 가서요. 일단 코르틴 잠깐 멈추고 포문을 돌려서 i는 0 i는 일단 10마리까지만 하기로 했죠. 맥스풀 i 증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맥스풀이 지금 10이니까요 10바퀴 돌면서 10바퀴 돌면서 몬스터를 만들고요. 각 몬스터의 이름을 아예 그냥 하이라키 뷰에 나타나는 이름일 겁니다. 몬스터 언더바 00, 그러니까 01, 02, 03, 04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지어주고요. 이 만든 몬스터들을 일단은 비활성화 시킵니다. 비활성화라면 보이지도 않고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만든 요 몬스터, 아까 몬스터 풀에다가 방금 만든 요 몬스터를 추가해줍니다. 자, 빌드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생성은 안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몬스터 00부터 09까지 비활성화된 상태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활성화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거를 이렇게 살짝 켜보면 보이죠. 살짝 활성화 비활성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거를 아까 요거 코르틴을 일단은 비활성화 시켰었잖아요. 이제는 얘를 다시 활성화 시키고
좀 고쳐보겠습니다. 아까 썼던 기법은 일반적으로 쓰는 기법이었죠. 여기 몬스터 생성시키고 뭐 이렇게 넣는 거. 예, 이번에는 이런 방법을 안 쓰고요. 포 이치문을 이용해서 게임 오브젝트 타입의 변수를, 아이고, 몬스터 뭐 이러면 상관없습니다. 게임 오브젝트 타입의 변수를 만들고 몬스터 풀을 돌면서 뭐라 할 거냐면, 야, 만약에 네가 지금 만난 몬스터가 액티브 셀프는 현재 살아있냐, 비활성화 활성화를 알려주는 일종의 프로퍼티입니다. 비활성화 상태야.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비활성화 상태면 얘를, 위치를, 아까 여기 있는 거 그냥 갖다 쓰는 거죠, 사실은.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비활성화 상태를, 위치를 잡아주고 얘를 활성화 시킵니다. 그럼 이제 비활성화 상태일 때는 죽여놓고, 비활성화 상태일 때는 이제 활성화 상태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10마리가 다 활성화 상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요 구문은 실행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고 일단 멈춰. 왜냐하면은 현재 전부 다 돌 필요가 없이 하나씩만 생성할 거니까요. 예. 다 한꺼번에 생성할 게 아니라 3초에 한 번씩 생성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애를 하나 발견했어. 그러면 이거 생성한 다음에 위치 잡아주고 잠깐 한 턴 쉬어요. 빠져나와서 또 3초 있다가 또 실행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다 살아있어, 트루야, 그러면은 뭐 일단 계속 대기해야겠죠. 자, 빌드하고 실행해보면 거의 뭐 아까랑 동일합니다. 3초에 한 번씩 생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3초에 한 번씩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게 생성에 대한 최적화였다면, 이번에는 삭제 최적화, 즉 몬스터가 죽었을 때의 최적화 기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로 가서 몬스터로 가보면요, 자, 현재 몬스터가 죽었을 때는 뭐 사라지진 않고, 어쨌든 원래는 디스트로이를 써야겠죠. 근데 일단은 디스트로이는 안 쓰고 모든 기능을 멈춘 뒤에 그 콜라이더만 제거를 했습니다. 비활성화 시켰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내용을 좀 추가할 건데요. 인보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뭐 3초에 한 번씩 어떤 함수를 수행해라 라던가 어떤 특정 함수를 수행할 몇 초 뒤에 뭘 해라 이런 걸 할 때는 코르틴을 썼는데, 코르틴을 써도 좋지만은 인보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인보크와 인보크 리피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3초 뒤에 어떤 함수를 한 번만 수행하고 싶어. 그러면은 인보크를 쓰고요. 코르틴처럼 몇 초에 한 번씩 수행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인보크 리피팅을 쓰면 됩니다. 인보크 리피팅. 일단 인보크 한 번만 할 거니까 인보크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뭘 쓸 거냐면요, 몬스터가 죽은 뒤에 그 몬스터를 전부 다 비활성화 시키는 액티브 셀프를 false로 만드는 작업을 인보크 함수를 통해서 호출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returning 풀링이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게요. 이거 사용자 정의 메서드입니다. 3초 있다 실행됩니다. 즉 이거 다 하고 나서 3초 있다가 returning 풀링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만들어줘야겠죠. 얘를 void returning 풀링. 자, 비활성화 됐어요. 그래서 다 초기화 된 거죠. 즉 초기화 시키는 거죠. 죽었어.
죽었으니까 다시 안 보이게 하고 초기화 하는 작업을 요 리터닝 풀링에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초기화니까 HP 100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상태는 상태는 대기하는 상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아까 꺼놨던 캡슐 콜라이더의 기능도 다시 원상태로 활성화 시켜야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얘를 비활성화 시켜야겠죠. 예. 초기화 하는 겁니다. 초기화. 비활성화를 시켜 놓지만은 언젠가 얘가 비활성화된 애를 발견하면 살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리게끔 비활성화 시켜 놓습니다. 자, 그래서 빌드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요, 자, 이걸 좀 장기간 테스트 해보면 아시겠지만, 자, 또 지금 얘 봐요. 죽었다가 다시 생겨난 애인데요, 따라오지 않습니다. 따라오지 않아요. 따라오지 않습니다. 따라오지 않는 것은 왜 그러느냐. 자, 몬스터로 가서요, 이 몬스터를 움직이는 코르틴을 2개 만들었죠. 거리에 따라서 체크하고 움직이게 하는 거. 근데 요거를 어디서 하냐면 스타트에서 합니다. 이 스타트는요, 게임 오브젝트가 처음에 한번 활성화 될 때 한 번만 실행됩니다. 예. 그러니까 2번 실행 안 돼요. 스타트 코르틴 처음에 한 번 실행됐어. 근데 비활성화 됐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활성화가 됐을 때 이게 실행되면 좋겠는데, 비활성화 됐다가 활성화 됐을 때 이 스타트가 실행되면 좋겠는데 실행을 안 해요.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것보다 먼저 이거는 여기다 쓸 수는 없겠고요. 우리가 on enable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이거는 스타트랑은 별도로 비활성화 될 때마다, 오브젝트 또는 스크립트가 활성화 될 때마다 매번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랑 얘를 여기다 옮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 또 에러가 나는데, 에러가 나는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초기화한 변수들이, 스타트 코르틴에서 쓰는 변수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지금 초기화가 되고 있는데, 스타트에 넣으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타트에 넣으면은 한 번만 실행된다고. 그 다음에 다시 활성화됐을 땐 얘네들 또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초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랑은 별도로 초기화를 위해서 언제나 발동되는 메서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wake인데요. 자, 이 변수 선언한 부분을 딱 떼다가, 블루드 이펙트는 상관없으니까요, 여기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적들 등장했죠. 자, 다음 누구? 자, 적들을 계속 죽이고 있는데요, 뭐 새로 자, 계속 적들이 잘 쫓아옵니다. 네, 잘 쫓아옵니다. 잘 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적 플레이어의 체력 게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의 체력 게이지. 자, 여기 이쯤에 체력 게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리소스 모아놓은 폴더에 보면요, hp bar라는 psd 파일과
hp 바 언더바 화이트라는 png 파일이 있습니다. 자, 걔네 둘을 가져와 주세요. 프로젝트 뷰에 이미지에 프로젝트 뷰에 이미지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두 개 추가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패키지 폴더에 보면은 UI 언더바 텍스처스라는 유니티 패키지 파일이 있습니다. 패키지 파일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임포트 하겠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얘도 이미지에 넣어놓죠. 자, 여기 3개가 들어왔는데요. 자, 일단은 UI를 이렇게 HP 같은 것도 UI거든요. 일종의 UI이기 때문에 자, UI는 보통 create UI 캔버스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캔버스. 자, 캔버스 더블 클릭해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자, UI 캔버스. 맵은 여기 있고 UI는 여기서 관리하는 겁니다. 즉 UI 세계와 게임 세계를 따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 UI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요 기준을 16대 10으로 맞춰놓고 할게요. 16대 9로 할까? 자, 가로 좀 더 길게 좀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맞춰놓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뭐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캔버스에다가 어딨냐 패널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패널. 자, 투명색이 됐죠? 사이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버튼 눌러서 이 패널 사이즈 좀 줄여 놓고요. 이 정도로 해놓을게요. 일단 이 정도로 해놓을게요. 자, 이 유니티의 UI를 UGUI라고 하는데요. 핵심은 요 렉트 트랜스폼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 앵커인데요. 앵커.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이걸 예를 들어 이렇게 왼쪽으로 맞춰놓고 이게 앵커 포인터입니다. 아까는 막 흩어져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흐트러 놓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얘 왼쪽에 모아놓고 제가 예를 들어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자, 그 상태에서 화면 비율을 2:3으로 바꿔놓으면은 여전히 이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 만약에 앵커 포인터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16대 9로 해놓고 앵커 포인터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그럼 화면 비율이 바뀌면요 요게 잘려야 이렇게 안 보이게 됐죠. 근데 요거를 여기다 맞춰 다시 16대 9로 잡고 앵커 포인터를 요걸 기준으로 하고 자, 여길 기준으로 화면 비율이 어떻게 바뀌든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곳에 얘를 항상 갖다 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사이즈가 어떻게 바뀌어도 얘는 이 화면 왼쪽 이 모서리를 기준으로 늘 같은 곳에 위치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상태창 같은 인터페이스라고 칩시다. 나는 언제나 이런 비율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비율로 보고 싶어. 근데 이걸 앵커 포인터 여기 있어. 그런데 이거를 2:3으로 줄이면 또 잘리죠. 당연히 또 잘리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 이 앵커 포인터를 어딨어. 자, 패널 앵커 포인터를 오른쪽에 갖다 놓고 이거를 위아래로 늘려버리면은 항상 요 길이 안에서 요 비율을 유지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2:3으로 줄여봐도 자, 이렇게 보이고요. 물론 뭐 좀 안 맞긴 하지만 뭐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똑같이 보입니다. 그쵸? 물론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드는 건 있는데요. 가로 비율에 따라서
자, 이런 식으로 늘 UI를 어떤 화면 사이즈도, 특히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화면 사이즈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떠한 화면이라도 대충은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대충은요. 대충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배치를 해보죠. 자,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다시 캔버 여기 왼쪽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대략 이 정도에는 뭐 올 수 있게 해주고, 좀 정확하게 볼까요? 80 마이너스 38 폭은 230 50 이렇게 해놓고 16대 9 맞죠? 스파운 포인트를 뭐 이렇게 잡아놓긴 했는데, 잠깐 얘를 좀 옮겨볼까요? 이 정도로 하죠. 자, 이 정도로 해놓고요. 얘한테 이미지 컴포넌트, 이 패널한테 이미지를 추가하겠습니다. 패널에 이미지 부분을, 소스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를, 요거를 잘 보시면요, 버튼 탭이란 게 있을 겁니다. 방금 막 패키지 파일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걸 이렇게 추가해 주고요.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색상을 약간 좀 사이키델리하게, 뭐가 좋을까? 이런 알파 값도 빡 세게 주고, 알파 값도 진하게 주고. 자, 대충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 가져온 이미지의 타입을 전부 다 2D UI에 맞게 스프라이트로 바꾸고 어플라이. 얘도 스프라이트, 기본은 그냥 3D용 텍스처입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이 패널에 이미지 뷰를 2개 추가하겠습니다. 이미지를, UI죠? UI 이미지를 2개 추가하겠습니다. 하나 더. 자, 그리고 얘를 HP 프레임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얘는 HP라고 이름을 지어놓고요. HP 프레임에는 하얀색을 넣어줄게요. 소스 이미지 하얀색 이렇게 넣어주고, HP에는 HP 바를 넣어줍니다. 소스 이미지. 자, 근데 사이즈가 다르죠. 일단은 요 하얀색부터 최대한 요 안에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에 대충 들어맞을 수 있게 넣어줍니다. 일종의 틀이 되는 거죠, 틀. 자, 대충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얘도 똑같이 맞춰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HP에 이미지 타입을 필드로 해놓고, 이거를 호리존탈로 해놓으면, 자, HP가 깎이는 느낌이 나죠. 깎이고 채워지고, 깎이고 채워지고, 요런 용도로 이미지를 2장을 준비한 겁니다.